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규모는 91명입니다. 해외 유입 사례는 15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2,391명입니다. 새롭게 격리 해제된 숫자는 389명으로 현재 3,146명이 격리 중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58명이며 어제는 안타깝게도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상황이 지난 8월 중하순보다 호전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 두기를 이완할 때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행이 다시 고개를 쳐들었던 악몽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부터 회복하기까지 얼마나 큰 희생과 인내가 필요한지 우리 모두 이미 경험했습니다. 현재 경각심을 늦출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어느 때보다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네, 오늘 세상은 먼저 코로나19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가톨릭의대 백순영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일단 숫자가 조금씩 내려가는 것 같죠? 오늘 숫자는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일 수 있습니다. 예. 어제까지만 해도 주말이기 때문에 줄었다고 생각했었는데 오늘은 106명인데 진단검사 수는 13,742로 주말에 거의 2배에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줄었다는 것은 예.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진단검사 수 자체가 줄었다는 것도 사실은 의미가 있습니다. 네. 사실은 접촉자라든지 의심 환자들을 전부 진단을 하기 때문에 이 숫자가 줄었다는 건 그만큼 접촉자가 줄었다는 얘기도 되기 때문에 예.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는데 다만 아직도 지역사회에서의 이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환자의 비율이 23%를 넘어가고 있는 것이 줄어들지 않고 있고 예. 또 대구 신천지와는 다르게 지금 발생하는 환자들이 대부분 60대 이상이 거의 4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안심이 안 되는 부분이고 중환자 수가 늘어나면서 사실은 환자가 사망으로 해갖고 많이 늘어나지 않고 지금 유지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예. 좀 사망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이 고령층이 많이 감염이 됨으로써 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여서 아직 안심할 때는 아니지만 예. 점차 감소하고 있고 이번 주 다음 주쯤 가면 아마 2자릿수로 내려올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 이번 달 말까지가 이제 관건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잘 지낼 수 있는지 추석을 또 얼마나 잘 보낼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고민이 깊을 수도 있는 거죠. 교수님하고 이렇게 코로나 상황 쭉 점검하면서 교수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얼마나 많이 진단을 했느냐, 그리고 확진자 수가 몇 명 나왔느냐, 거기에서 나온 양성률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예, 항상 많이 하면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것이고 많이 한다는 예. 의미는 접촉자가 그만큼 많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양성률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방역 당국에서는 이 진단 검사 수 자체를 잘 좀 안 가르쳐 주시는 건 아니지만 항상 보도는 하시지만 강조를 안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무슨 말씀을 여쭤보려고 하면 국민의힘의 윤희숙 의원 있잖아요. 왜 지난번에 그 정치인은 잘 모르시죠? 예, 저는 윤희숙 별로, 의원이라고 있어요. 예. 그 국회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5분 연설을 아주 잘해가지고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까지 얘기가 나오는 분인데요. 그런 얘기를 지금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정부가 필요할 때 검사를 열려서 공포를 조장한다는 의심이 든다. 정부가 방역을 다른 목적에 이용한다는 의심이 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부분에서 좀 다른 부분은 예. 저 분모라는 의미는 진단을 받으러 가야 될 텐데 진단을 받으러 가는 사람은 내가 뭔가 의심이 들어야 가고 증상이 나타나야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사실은 진단을 받는다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도 보면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닐 것으로 예. 보여요.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진단검사를 많이 한다는 의미는 사회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도한 숫자는 아니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최수영 평론가. 지금 윤희숙 의원 그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제 그 윤희숙 의원이 이제 그런 어떤 합리적인 의심 차원에서 이제 예. 왜 이 숫자가 그러니까 그 모집단을 얘기 안 하고 이렇게 확진자 수만 얘기하니까 모집단이 궁금하다 이런 이제 유의 이야기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사실 저희가 윤희숙 의원도 사실은 방역 전문가가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것은 우리가 최근에 이제 질병관리청으로 출범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이제 방역은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방역이 정치와 독립되어야지 이게 방역 자체가 자꾸 정치의 논란이 돼버리면은 이게 해석여하에 따라서 산으로 갈 수도 있고 국민 불안이 더
확장될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조금 좀 제가 좀 윤희숙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저도 뭐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데, 다만 윤희숙 의원이 저 얘기를 하면서 끝에 그랬어요. 코로나가 이제는 정말 우리 일상이다, 장기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그 특위 같은 것을 구성해서 코로나 이후를 정부와 정치권이 대비하자라는 이제 또 그 글도 올렸더라고요. 저는 그거는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타당하고 합리적인 제안으로 보여지는데, 저렇게 방역을 정치가 이용하고 예. 저 어떤 모집단 수에 대해서는 어떤 굉장히 좀 우리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건 야당 의원이 주장이 하지만 저게 근거가 제시되지 않으면 국민이 예. 불안할 수 있거든요. 저런 점을 좀 신중해야 할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 팩트 체크를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지금 분모를 분명히 보도자료에서 매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하실 때 그 부분 양성률을 언급을 안 하시는 것뿐이지, 매일 발표하는 한 4억 장짜리 보도자료에 보면은 진단검사 수가 얼마인지, 그중에 음성이 얼마인지 양성이 얼마인지 분명히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 네. 진단 숫자를 방역 당국이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진단검사를 받은 것은 진단검사를 받는 순간에 검체 채취가 되고 바코드로 해서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기 때문에 하루의 양은 결정되어 있는데, 다만 그 검사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씩 시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0시를 넘어가거나 뭐 또 지자체하고의 차이점은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집계하는 시간의 차이에 의해서 한두 명씩 차이가 나는 수는 있지만, 뭐 전체적으로 모집단 자체가 주말이 좀 적은 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선별진료소들이 주말에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주말은 진단검수가 반으로 줄지만 당연히 그 이외에는 뭐 그걸 바꿀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수영 평론가, 문제는요, 사실 이제 지난번에 광화문 집회 이후에 확진자가 많이 나올 때 정광훈 씨 쪽이라든지 사랑제일교회 또 일부 극우 쪽에서는 심지어 확진자 수까지 조작한다 뭐 이런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윤희숙 의원은 지금 지난번 5분 발언 이후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서울시장 후보 얘기도 하고, 그런 만큼 본인의 말이 더 지금 비중 있게 다뤄지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마치 진단 검사 숫자 뭐 조작한다 이런 생각한다면 그 확진자 수 조작한다는 거하고 같이 이렇게 좀 상승 자격도 좀 생각할 그렇죠. 수 있지 않냐 이거죠. 국민들은 충분히 이제 그렇게 유추를 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죠. 본인은 경제학자 아닙니까? 지난번에 5분 연설이 굉장히 울림과 감동을 줬던 이유는 본인이 경제학자로서 우리 현실 경제를 정확히 진단하면서 지금 갖고 있는 부동산 정책을 아주 조목조목 신랄히 비판했기 때문에 굉장한 화제가 됐고 인기를 얻은 건데, 지금 저 방역에 대한 문제, 이른바 정부가 저기에 일종의 개입할 수 있다는 의혹을 남긴 거, 저는 저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고도 확실한 어떤 본인이 어떤 근거를 저는 제시하지 못한다면은 저는 또 하나의 혹세무민으로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많은 국민들이 8.15 그 집회 이후에 그런 점에 대해서 혹시나 하는 그런 의구심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렇게 확증 편향식의 그 인식을 제공한다는 것은 저건 책임 있는 정치인, 특히나 요즘에 주가가 올라 있고 많은 보수 진영 쪽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정치인들하면 조금 더 언행에 신중했어야 하는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지금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심지어 지금 야당 의원에서 진단 숫자 필요할 때마다 검사 늘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또 한 가지 지금 관심 갈 만한 내용이 중국의 바이러스 학자 앤 리멍 박사?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한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바이러스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한번 내용을 한번 들어보죠. 먼저. This virus is not from nature. All these things get together, clearly shown and now get verified. These are the truths. Where does it come from then? It comes from the lab in Wuhan, and the lab is So it's controlled by man-made. China. We are going to publish it. There are 2 reports. The first one will come in several days, Okay. and it will tell people evidence, all the scientific evidence. 예, 지금 저 앤리멍 박사는 저 사실을 폭로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하고 상당히 비슷하네요. 예. 우한의 연구소에서 만들었다.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만들었다기보다는 갖고 있었을 수는 있었겠죠. 자연에서 분리를 해서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잘못돼서 노출이 됐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합리적인 의심이 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만들었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 같이 보이고, 이 사람의 주장을 따르면은 주장과 같이 과학적인 그거를 먼저 내놓으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나중에 발표하겠다 하는 것이고,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것을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고 또 결국 자연에 있는 박쥐라든지 천상갑과 상당히 그 상동성이 있기 때문에 예. 거기서 온 것이 분명하다고는 다 느끼고는 있지만 완전한 증거라는 것은 아직까지 없는 것이거든요. 또한 만들었다는 증거도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저 과학적인 근거를 일단 봐야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지금으로 봐서는 그냥 한 사람의 주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한 바이러스와 인위적으로 만든 바이러스가 있다면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라기보다 얼마나 그걸 잘 디자인해서 만들 수 있냐 하는 것인데 이 지금 코로나19는 엄청나게 위험하게 만들어진 바이러스인데 사실 독성은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들 때 그런 걸 모든 걸 다 고려하고 만들 수 있었다고 그러면은 굉장한 사람이 만드는 것은 맞는데 실제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증거는 별로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최수영 네. 평론가 지금 뭐 워낙 시국이 시국 네.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 지금 재선을 노리고 지금 선거 대비하고 있는데 중국이 코로나 사실상 종식 선언했다는 것도 우리가 네. 확신이 잘 안 가고 또 이런 상황에서 저런 증언이 미국 쪽을 통해서 나왔다는 것도 글쎄 하고 들여다보게 되고 네, 그렇죠. 합리적인 의심이 좀 듭니다. 네, 그렇죠. 사실 이게 음모론의 일종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예니먼 박사가 인터뷰한 매체를 한번 봤어요. 7월 달 이걸 처음 얘기했는데 폭스뉴스랑 했습니다. 폭스뉴스. 그 어떤 매체인지 세계 사람들 트럼프 알잖아요. 대통령과 매우 아주 매우 가까운 가까운 매체죠. 매체. 그리고 이번에 영국 TV하고 인터뷰했는데 ITV랍니다. 근데 이게 다큐멘터리나 뉴스 채널이 아니고 오락 채널이라는 거예요. 아. BBC와 시청률 경쟁을 하는 그거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데 이렇게 그러면 얘기를 하면서 왜 본인은 근거를 내지 못하고 조만간 내놓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그 내놓은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내놓는 근거에 따라서 정말 예니먼 박사가 진실을 밝히는 내부 고발자인지 아니면은 세계적 관심을 끌고 싶어하는 이른바 요즘 말로 하면 정말 세계적 관심종자로서 그 본인이 그 주목을 받고 싶어 했던 것인지 그게 가려질 거라 보는데 다만 하나 저는 이게 확산이 된 이유가 저는 제가 보기에 지난 2월에 네이처지에 발표한 학술 연구 논문이 이 연구소에서 냈다는데요. 네. 그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가 낸 연구가 코로나19와 유사성이 96.2%의 유사성을 보였다는 것. 이게 하나가 지금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혹시나 하는 데 대한 어떤 불을 지피는 인식의 근거가 된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예니먼 박사가 이렇게 좀 약간 선별적 매체 인터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공신력 있는 매체와 인터뷰할 때 근거 자료를 확실하게 내놓는 것. 그건 저는 예. 과학자로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한 연구소에서 2015년부터 이 비슷한 바이러스를 연구하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일인데요. 네. 그 자연계에 있는 그 바이러스를 가지고서 이렇게 다시 변형을 시켜서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은 좀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예. 예. 교수님 또 한 가지 궁금한 게요. 항체 생성률이라고 하나요? 예. 그게 우리나라 이번에 검사를 해봤더니 0.07% 항체 형성률이 1,44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한 명만 항체가 형성됐다. 근데 저는 우리 이 방역 당국에서 제일 아쉬운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예. 이 6월 10일부터 8월 13일 사이에 이게 거의 두 달에 걸쳐서 그 국민 영양 평가하는 데에서 남은 행청 갖고 했다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1,440건밖에 안 되고 실제로 우리나라 5천만 명인데 지금 2만 2천 명 정도가 환자이거든요. 예. 확진자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유병률 자체가 낮은데 1,440명 해갖고서 한 명 나왔다는 것이 이 통계로서 전혀 의미가 없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숫자로 지금 뭐 2만 명 정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는 것이 예. 지금 입영하는 장정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전수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여론조사와 마찬가지로 좀 잘 디자인된 통계 숫자가 맞을 수 있을 만큼 지역적, 시기적으로 다 분포를 맞춰서 제대로 된 통계조사를 한번 해서 우리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된 면역 진단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의미가 없는 숫자입니다. 지금 저 통계 자체가 좀 신뢰할 만하지 모집단 못하다. 자체가 1,440명인데다가 실제로 어떤 항체가 지금 나온 것인지 중화항체인지 혹은 뭐 IgG가 나온 것인지 이런 데에 대한 발표도 없이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다른 지금 이 나라들은- 발표를 보고 제가 궁금한 거는요. 예. 미국 뉴욕은 24.7, 런던은 17.0 이렇게 나왔는데 일본은 0.1이에요. 혹시 나라별로 바이러스가 다른지 아니면 이 사람에 따라서 항체 형성되는 게 다른지 그런 게 궁금했어요. 그런 거는 다르지는 않습니다. 바이러스도 같고 항체 형성률도 같은데 진단하는 방법이 좀 다른 거죠. 항체가 검출이 될 때 레피드 킷이라는 신속 진단 키트로 했느냐 혹은 엘라이자 키트로 했느냐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좀 더 정교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신속 진단 키트로 했을 때는 좀
정확도는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엘라이자라는 메소드로 하게 되면 방법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정확하게 많은 약 신속하게 값싸게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아직 승인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상품으로 나와 있지는 않고요. 이런 부분은 좀 더 방역 당국에서 좀 더 잘 할 수 있는 면역 진단을 좀 통계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치료도 중요하지만 또 관련된 내용들 잘 밝혀야 국민들 신뢰가 높아지겠죠. 지금 정부는 경제냐 방역이냐 이 두 마리 토끼 잡기에 정말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최수영 평론가, 네. 문재인 대통령도 일단 두 가지 다 놓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텐데 참 잡기 쉽지 않죠. 그렇죠. 사실 대통령의 저 워딩을 보면서 고민이 굉장히 깊다라는 제가 생각을 했는데 긴 시간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장기전에 이야기를 했고 또 방역이 곧 경제지만 방역이 먹고 사는 문제까지는 해결해 주지 않는다. 참 뭐 민생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한 고민이고요. 또 지금 우리가 아슬아슬한 균형을 위를 걷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나 이제 참 저 대통령이 저런 발언은 이 두 가지를 다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방역에 그래도 그 방점이 좀 찍혀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방역을 놓쳐버리니까 그다음에 치료는 그 경제적 사회적 비용과 후과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고민이 좀 되더라도 저는 어떤 가치를 균형을 찾아야 되지만 조금 더 가치를 우선한다 싶으면 저는 방역의 방점을 치우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인데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서 참 많은 고민이 묻어납니다. 방역이 잘 되면 경제도 당연히 이제 풀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질병관리청이 새로 이렇게 생긴 것도 앞으로 좀 그 방역에 대한 기대를 좀 높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당연히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전문성과 그동안에 쌓아왔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자료라든가 우리가 데이터 이런 걸 가지고 앞으로 전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질병관리청이 책임과 전문의식 가지고 이것을 이제 이끌어나가는 주도적인 그 기관이 되라라는 뜻으로 대통령께서 직접 방문하신 걸로도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 그 정치가 여기에 저는 아까 윤희숙 의원 발언도 있었습니다만 정치가 개입하는 것 정말 좀 자제하면서 방역 당국의 판단과 기준에 힘을 실어주는 것, 저는 그것이 정치권이 해야 할 가장 큰 도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정말 교수님, 방역이 잘 되면 경제도 좋아질 거예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방역이 우선돼야 되고 방역이 돼야만 우리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지 방역이 망가지면은 모든 것이 다 깨지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